네, 오늘은 1-4강, 그러니까 2단원으로 넘어갔어요. 1단원이 끝나고 이제 2단원 아시아라는 과목을 저랑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은 1-4강이었죠. 1-4강. 선생님 얼굴이 보름달처럼 왜 이렇게 얼굴이 뿜냐. 얼굴이 엄청 부었네요, 선생님. 네. 아시아에서는 주요 국가, 아시아 안에 있는 주요 국가의 특징, 그 다음에 주요 그 국가 안에 있는 도시의 특징을 살펴볼 거고, 그러한 국가와 도시가 그런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연환경, 자연환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생겨났던 종교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라든지 또 이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인구가 어디에 모여 살게 되고 어떻게 이동하게 되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자,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계단식 논이에요. 계단식 논.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는 벼농사가 발전을 했어요. 벼라는 작물이 어떻게 보면은 농사짓기도 쉬운 편이고 쉽게 죽지도 않고 또 생산량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다. 인구를 보호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작물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논이 부족하니까,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산을 깎아서 계단식 논을 만드는 모습들을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고, 자, 불교 중심의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찍부터 활발한 교류를 해왔고 불교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중국의 윈강석굴이라는 곳에 가면은 사람의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정도 크기 정도 되는데, 자, 이러한 대규모의 석굴을 만들어야 이제 부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거의 대부분 전량 석유와 가스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수입하는 입장인데, 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발달되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이제 두바이라는 도시처럼 문화 관광 도시를 유치하거나 이제 물류 하는 일에 더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이제 택배 회사처럼 옮기는 것을 물류업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는 남부아시아 인도입니다.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14억을 찍었다고 하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부아시아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일단은 많이 낳아야 이 아들들, 딸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출생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가 이제 개발도상국들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인구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었고, 자, 몽골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잘 안 내려요.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유목민족들, 즉 목축업, 동물들을 이동하면서 키우는 것을 유목생활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유목생활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요 지역을 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의 남부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지방의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큰 대륙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자, 베트남의 모내기철이 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3번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열대기후 지역에 속해서. 그래서 기온이 높고 비도 많이 내려서 벼농사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쌀 생산지로 3번까지 벼농사가 이제 가능한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의 국가 및 주요 도시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자, 아시아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네. 저희 팀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펼쳐진 멋진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는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러니까 관광객들이 몰리겠죠. 저희 팀은 초원이 넓게 펼쳐지
유목인들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건조기후의 특징이라고 했죠.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유목생활. 아시아에서는 멋진 곳이 많구나. 이준아, 너는 어디를 여행해보고 싶어? 나는 인도를 여행하면서 카레를 먹고 싶어. 남부아시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동남아시아처럼 열대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레와 같이 향신료를 좀 많이 가미한 소스들이 발전을 했다. 그렇구나. 나는 언젠가 아랍에미레이트를 꼭 여행해보고 싶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천연가스나 천연자원 석유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이제 문화관광 산업, 그다음에 물류센터의 도시, 현대화 도시와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내 실정입니다. 자, 아시아의 주요 국가와 주요 도시의 위치는 어딜까?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아시아다. 가장 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구가 크고 가장 큰 대륙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기후 조건과 자연 환경이 달라서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주요 아시아의 주요 도시. 아시아에서는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가진 다양한 도시를 볼 수가 있다. 즉,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위치에 따라서 환경이 다 다르니까 기후 조건도 다르고. 태국, 타이의 방콕과 싱가포르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즉 왕이 살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오래된 유적지가 많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와 도하, 카타르의 도하라는 국가는 사막 위에 세워진 현대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 도시로 알려져 있고, 자, 도시의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엿볼 수가 있었는데, 자, 방콕은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 시장이나 불교 사원을 방문을 많이 하고 있고, 자, 문화 관광 도시로 알려진 사마르칸트는 과거에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었던, 즉 실크로드로 중국과 서양을 왔다 갔다 했던 상인들이 주요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양에서 가져온 물건, 서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 다리 역할을 사마르칸트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이징은 현재 중국의 수도이자 옛날 고대 중국의 황제가 살았던 도시죠. 그래서 중국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다. 근데 실은 베이징에서만 왕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훨씬 이전에는 다른 도시에서 황제가 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국가의 수도는 대부분 왕이 살았던 흔적들이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왕이 살았던 도시로 그냥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남아있고, 사막 위에 세워진 도하, 카타르의 도하라는 도시는 건물을 허가를 낼 때 똑같은 건물을 허가를 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양의 건물들로 도시의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이 카타르의 도하라는 도시입니다. 건물 모양이 다 다르죠. 다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아시아의 지형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산이나 사막, 하천 등 다양한 지형들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대륙이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지형을 볼 수가 있다. 중앙아시아에는 초원과 사막이 분포하고 있고, 서남아시아 중동 지방에는 사막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메콩강은 여러 국가를 흐르는 국제 하천이고, 고도가 높고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은 이제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계가 되고 있고,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는 화산활동, 환태평양 조산대 쪽에 있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고, 따라서 지진과 해일이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는 하루 종일 따뜻하고 365일 따뜻하고 비가 많이 확보되는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기후, 사막이 많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비가 내리고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추운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특징들,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하다. 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갈수록 춥죠. 냉대기후. 근데 더 추워요.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춥겠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은 그래프 3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열대기후. 자, 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평균 기온이 365일 계속 기온이 높은 지역이 열대기후이죠. 자, 그 다음에 건조기후는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리고 연교차,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큽니다. 자, 온대기후는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큰 대신에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대기후의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어느 기후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인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 힘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시아의 지형 그림지도 만들기.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제 메콩강, 뭐 국제 하천을 흐르는 여러 국가를 흐르는 국제 하천이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면 되고,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계선이 되는 뭐 히말라야 산맥이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나 중앙아시아로 구분된다. 중앙아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서남아시아죠. 서남아시아는 주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열대기후다. 아니, 동남아시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다음 도시와 그 설명을 옳게 연결하시오. 도하, 사막 위에 지은 현대적인 도시죠. 그래서 디귿하고 관련되어 있고, 베이징은 중국 정치문화의 중심지,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1-4강이었나요? 1-4강 아시아의 주요 국가와 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